집은 나중에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? 누구는 생애 최초 대출로 유리하게 집을 사고, 누구는 조건을 몰라 몇천만 원, 많게는 수억 원 가까운 차이를 놓치기도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준비 순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주택자 10명 중 8명이 헷갈리는 것,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,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. 특히 30대, 40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는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소득이 비슷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거든요. 세대 구성이 다를 수 있고 생애 최초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어떤 대출을 보느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같은 무주택자라도 출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첫째로 많이 헷갈리는 게 무주택과 생애 최초를 같은 말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. 쉽게 말하면 무주택은 현재 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지금 없다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생애 최초는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.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.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자면 무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 생애 최초가 들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나의 세대 구성입니다. 특히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묶여 있거나 혼인 전후로 세대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집부터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세대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이걸 나중에 보면 조금만 일찍 세대 상태를 정리할 걸.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게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냐인데요. 이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. 아주 쉽게 말하면 둘 다 정책금융 성격이 있는 주택구입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디딤돌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성격이 더 강한 상품이고, 보금자리는 조금 더 넓게 중산층까지 포함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무조건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내 소득, 집 가격 등에 따라서 뭐가 더 맞는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생애 최초면 그냥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디딤돌과 보금자리를 처음부터 같이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. 어차피 은행 가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? 물론 은행에 가면 기본 설명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대 상태, 상품 비교, 준비 순서까지는 내가 먼저 알고 가야 좋은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은 기본 상담과 접수 창구로는 도움이 되지만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순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설계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은행부터 가기 전에 먼저 공식 사이트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, 보금자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은행 가기 전에 공식 사이트에 먼저 가서 자격 그리고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둘 다 30대 후반, 신혼부부 무주택자고 둘 다 6억짜리 집을 보고 있어요. 모아둔 돈도 비슷하게 1억 후반 정도인데요.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6억 집이면 너무 큰 돈 아닌가? 우리는 아직 무리야. 그래서 그냥 멈춰버립니다.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집부터 보지 않고 먼저 자격부터 확인합니다. 내가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지, 세대 상태는 어떤지, 나에게 디딤돌이 맞는지, 보금자리론이 맞는지, 월 상한액이 감당 가능한지 이걸 먼저 봅니다. 그러면 같은 6억짜리 집을 봐도 한 사람은 포기하게 되고 한 사람은 계산을 시작합니다. 이 차이가 나중에는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돈은 그냥 쥐고만 있다고 자동으로 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. 우리는 보통 더 모아야지,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돈 모으는 속도와
집값이 움직이는 속도가 항상 같지 않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3년 동안 5천만 원을 더 모았어요. 정말 잘한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보던 집 가격이 6억에서 7억이 돼버리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모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 들 수 있죠.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더 모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 조건 안에서 언제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. 이제 숫자로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. A와 B가 있습니다. 둘 다 무주택자이고 둘 다 비슷한 소득입니다. A는 계속 월세로 삽니다. 월세와 관리비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1년에 1,400만 원 안팎입니다. 3년이면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. 반면 B는 생애 최초 혜택이 붙은 주택구입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 집에 들어갑니다. 물론 대출을 받았으니 매달 돈은 나가죠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냐 아니면 내 집으로 쌓이는 구조냐 이 차이입니다. 여기에 만약 몇 년 사이 집값 차이가 1억 정도 벌어져도 격차는 더 커집니다. A는 월세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반면 B는 주거비 구조가 달라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 차이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우대금리, 나중에 갈아탈 수 있는 발판까지 붙으면 몇 년 뒤에는 수천만 원이 아니라 체감상 2억 가까운 차이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조건을 잘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억 이상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, 집값 차이, 갈아타기에서 생기는 차이, 그리고 같은 매매가에서도 생애 최초 혜택으로 더 유리한 대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차이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. 결국 2억 가까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은 세대 상태 확인, 생애 최초 확인, 대출 비교, 감당 가능한 예산 설정, 진입 시점 판단, 이 5가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애 최초 혜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사면 이득이다? 이건 아닙니다.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. 그리고 한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한도를 다 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특히 신혼부부는 출산, 육아, 이직 같은 변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되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. 저는 무주택자에게 가장 위험한 게 대출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더 위험한 건 기준 없이 포기하는 것, 기준 없이 덜컥 들어가는 것입니다. 한쪽은 우리는 안 될 거예요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하고, 다른 한쪽은 일단 집부터 보고 가자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꼬입니다. 저는 둘 다 위험하다고 봅니다.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건 희망 고문도 아니고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. 필요한 건 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힘입니다. 생애 최초 혜택이 붙는 주택 구입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.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고 먼저 기준을 세운 사람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부동산을 어렵지 않게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